최근에 엑스파일 또 대변인이 또 사퇴했어요.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링에 오를 때요, 권투 선수들이 멋있게 오릅니다. 링을 딱 룰을 잡고 확 뛰어넘어오기도 하죠. 그러다 탁 걸린 거죠. 아하. 윤석열 총장이 링에 올라오면 1시간이면 미천 드러나게 해드릴 수 있다. 정책도 비전도 준비된 것 없이, 그러니까 검증받을 것도 없이 저렇게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의 엑스파일 같은 거에 뒤지고 있을 시간도 없고요. 윤석열 총장의 최대 적은 윤석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97세대 선두주자로 불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롤린 춤을 또 틱톡에 올려가지고 상당히 화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의 유력 주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할 텐데, 최근에 엑스파일 또 대변인이 또 사퇴했어요. 이게 좀 본격적인 출마 정치 활동 선언을 하기도 전부터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박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현재 상황을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링에 오를 때요, 권투 선수들이 멋있게 오릅니다. 링을 딱 룰을 잡고 확 뛰어넘어오기도 하죠. 그러다 탁 걸린 거죠. 아하, 링 줄에. 그래서 이제 꼬꾸라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링에 올라오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창피는 단단히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링에 올라오면 1시간이면 미천 드러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1시간도 많이 드린 거 아닌가 싶은.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책도 비전도 준비된 것 없이, 그러니까 검증받을 것도 없이 저렇게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역량, 이런 게 전문가들 한 4시간 만나고 과외 공부 받으면 쌓입니까?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어쨌든 여의도에서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 큰 거예요. 그게 단단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에서는 단단하시죠. 그러나 여의도에서 문법이 다른데. 전혀 다르죠. 교육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노동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탄소중립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게 국민적 갈등 사안이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타협해 나가야 되는 사안인데 무슨 준비가 되어 계시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미천이 드러날 거다. 엑스파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도 한번 차곡차곡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부터 그게 좀 관심을 끌었는데, 박 의원님은 일종의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일 텐데, 얘기일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남의 엑스파일 같은 거에 뒤지고 있을 시간도 없고요. 아하. 윤석열 총장의 최대 적은 윤석열이죠. 본인이다. 장모와 부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가지고 신경 쓸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윤석열에게 묻고, 대통령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박용진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럼요.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뭐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런 식으로 행보를 하는 한 대통령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예. 지금 다음 주 6월 말에 이제 정치활동 선언을 하고 직접 국민들과 만나면서 직접 자신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차차 두고 보죠 뭐. 윤차차 아니세요, 윤차차. 지난번에 별명 하나 지어주셨죠? 윤차차라고. 윤 전 총장, 만약에 이제 야권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되고 여권의 후보가 박용진 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와 비교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서 박 의원이 난 이런 점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낫다. 저건 윤 전 총장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박용진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보다 되게 많은 분야에서 정치적인 식견, 그다음에 출마를 28살 때인가 일찍 했잖아요. 일찍부터 정치 경험이 했고요.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구체적인 공정, 구체적인 이 성과, 변화를 만들어 내봤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던 그런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 민주당 당선자 중에서 1위. 지난번에 최다 득표로 이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지역구가 생각을 탄탄한 하고요. 거죠. 예. 아니,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박용진이라고 정치인의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호감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박용진은 중도 확장성, 본선 경쟁력에서 아.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훨씬 여기서 더 승부를 볼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무슨 뭐 손해 볼까 봐서 할 얘기 안 하고 뭐 숨기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재용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박용진은 뭐 여론조사상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 그렇다고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숨겨?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정면으로 말씀드리고 뭐 매를 때리시면 맞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네, 네.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일에 후보가 돼서 올라오시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재벌 총수의 불법과 반칙 특혜 문제에 있어서 단호했던 사람, 검찰에서는 윤석열, 정치권에서는 박용진 이렇게 두 사람의 맞짱 토론을 보시면서 흐뭇한 뭐 모습을 보시게 될 거는 같아요. 그 어제 오늘 해서 여권에서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등판을 하고 출마 선언을 이제 바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사 보면은 이 박 의원보다 조금 더 나오는 조사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이 부분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판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지층이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전 장관이 좀 올라와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박용진은 그거는 무관하게 본인 페이스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추미애 장관은 이른바 강성 친문, 우리 당의 강력 지지층들 네. 여기서 좀 뭐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지지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국민의 한 50%를 넘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0% 후반대, 30% 조금 안 되는데 네. 그 안에 지지율만 가지고서는 어렵잖아요. 누가 바깥에서 더 가져오느냐인데 박용진은 지난 그 총선 때도 64.45%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 그때는 당도 없었죠. 네. 위성전당이 받은 지지율의 2배를 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도 제가 나를 지지했다. 모셔온 거죠. 네. 중도층도 싹 빨아왔고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선 승리 카드 박용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박 의원께서는 아까 이제 중도로의 확장 가능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이제 당원들의 지지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 의원이 갖고 있는 중도 확장성의 강점이 어떻게 보면 또 당내의 이른바 뭐 친문 비문 등등의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그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국민들 단순한 분들 아니고요. 우리 지지층 분들도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않을 겁니다. 박용진이 좀 우리 내부에 쓴소리가 되더라도 그 얘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누가 이길 카든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보고요. 박용진의 장점과 뭐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박용진이 그때 소신이라고 얘기했던 얘기들을 네. 뭐 조국 장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좀 그게 오히려 더 매맞을 소리라고 보고요. 네. 그때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그거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제가 무슨 뭐 과하게 남을 헐뜯거나 인신 공격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 가수의 실력과 열정만 보고도 찾아내는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명 가수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번호만 가지고 나왔어요. 저처럼 이렇게 박용진 이렇게가 아니라 33번, 60호, 33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수들을 끌어올리고 저 유명하게 만들어서 이름을 찾아줬잖아요. 네, 이승연, 네. 이무진, 이무진.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 게 다 보는 눈이 있는 국민들 때문이에요. 네. 저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열정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정치인, 그 정치인을 국민들은 최종적으로 발탁하고 밀어 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만약에 오늘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야 후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요? 네.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활주로가 더 필요합니다. 쫙 해서 날아가야죠. 제가 연날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정권 재창출이 될 걸로 보세요? 정권 교체가 될 것으로 현 단계에서 본다면. 오늘 시점에서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들 보시죠.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겠구나. 근데 만들어 가야죠.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위대해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는 슈퍼리치로 만들어 드리겠다. 박용진은 그런 성장의 에너지를 더 키우고 성장 동력을 더 뜨겁게 성장 엔진을 더 뜨겁게 만들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